자, 그런가 하면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러자 드디어 최대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냥 사과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명파리가 혁신회의가 맞는지 밝히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 입장문이 나왔어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최대 친명 조직이고 김두관 후보는 저 혁신회의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발언은 많은 언론들은 더민주 혁신회의를 지칭한 것이다라고 해석한 바 있고요. 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러자 정봉주 후보 측 혁신회의 지칭한 거 아니다. 극소수 일부 인사에 대해 문제 제기한 거다. 그러나 강성 지지자들과 혁신회의는 명파리를 혁신회의를 지칭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 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하라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김광삼 변호사님,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나요? 아니 사과하면 사과죠. 왜 또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어차피 그래. 무릎 꿇고 사과해도 용서 안 해줄 상황 아닌가요? 아니 무릎 꿇고 사과하면 더 공개하겠죠. 그런데 아니 사과하라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매도했으니까 사과하라 하는데 무릎을 꿇어라. 세상에 오늘 세상인데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고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혁신회의에서 혁신자를 빼야 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혁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구태의연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게.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톤을 낮추고 있고 계속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 후보 순위가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가 많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네. 최고위원 5등 안에 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아, 정봉주 안심하라.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지금 대의원 투표 남아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 대의원 투표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심을 정취하는 여론조사 있거든요. 30%.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서 설사 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강성 권리당원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최고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까지 확보해놨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뭐 최고위원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자기의 파장이 너무 크니까 이제 약간 한번 물러섰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 되면 다시 원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역동성을 많이 불어넣었고 본인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공천도 취소되고 뭐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는 그런 피지배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등하게 올라선 거예요. 본인의 입장이. 물론 뭐 당을 장악하고 당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권력에서는 별로 뭐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해서 이재명이랄지 이재명 명파리 오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유일한 정봉주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열이 이재명 대표 반열이 이제 거의 동수준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또 이 빅스피거잖아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누가 이긴다 그럴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어요. 정봉주 후보는 일단 사과 안 하고 있어요. 나 당신들한테 한 말 아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혁신위원한테 한 얘기 아니고 최고위원 네. 후보자한테 한 얘기 아니라는데 왜 자꾸 자기들한테 했다고 해? 예. 그럼 도둑이 재발 들인다고. 너희들이 그럼 명파리가 아니야?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상이랄지 이런 것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자, 성춘 부의장님, 정책위 부의장 하시잖아요. 예. 혁신회의에서 무릎 꿇고 사과라 하는데 이게 무릎 꿇고 사과해도 정봉주 후보 입장에선 무릎 꿇고 사과해도 용서 안 해줄 거고 그러면 무릎 꿇고 사과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법한데 글쎄요, 무릎까지 꿇으면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무릎 꿇으면 용서해준다. 글쎄요, 저렇게 장담하십니까? 아니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죠. 저는 예. 무릎 꿇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혁신회가 뭐 정봉주 변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정봉주 후보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니까요.
원래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입니다. 원래 이렇게 솔직하게 정치하는, 좋게 말하면 솔직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솔직함 때문에 항상 선을 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항상 어떨 때는 독이 되고 어떨 때는 득이 되고 했던 분 아닙니까? 아,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예, 혁신회가 한때는 정봉주 의원의 그 솔직함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박용진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정봉주 의원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다. 예. 내가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수박의 창시자가 예. 지금 왕수박이 됐어요. 예, 본인이 수박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갑자기 그 솔직함이 또 드러나니까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 모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표차를 많이 벌려놓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뭐 강성지지층 일부에서는 뭐 5, 6위 쪽에 몰아주자 이게 또 애매해지는 게 5, 6위 쪽에 표를 몰아주다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정봉주 의원은 아직 2등이거든요. 이 다음 3, 4위가 2등을 또 순위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정말 뭐 황금 배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상 정봉주 후보는 그런 좀 탄탄하게 좀 표를 모아놨기 때문에 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그 얘기를 그 여기 그 돌직구쇼에서 몇 번 했었는데 사실 이 수박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수박 떨쳐내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본인들도 수박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죠. 근데 정봉주 후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수박 잡으러 간다고 했다가 본인이 지금 수박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박으로 흥한 자 수박으로 망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수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허. 지금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톤앤매너는 다르지만 어떤 후보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후보들은 또 격하게 몰아세우고 있는데 예.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정봉주 후보 이렇게 어떻게든 낙선시켜가지고 뭐 출당까지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음엔 선거 없습니까? 이분들 최고위원만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뭐 광역단체장도 하고 싶으실 거고 재보궐도 있고. 원내대표도 하고 싶을 거고 그분들도 원하는 선거가 많을 텐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때 또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그런 걸 원했을 때 근데 강성 지지층이 점 찍은 후보가 아니었을 때 그때 본인을 몰아내기 위해 똑같은 이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봉주 후보처럼 안 하고 바로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 다른 발언을 했을 때 바로 수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박 문화를 깨지 않으면 그 다음 수박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박 찾고 깨고 수박 찾고 쫓아내고 하다 보면 전 마지막 수박은 이재명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수박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다 쫓아내면 누가 남겠습니까? 사실 진짜 뭐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뭐 정성호 의원, 뭐 김영진 의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아닌 지금 사실 최고위원 후보들 언제부터 친명이었나요? 이분들 이재명 정권 이재명 체제 들어서 친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분들 중에서는 친문으로 평가받던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재명 체제에서 뭔가 자신이 찐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뭔가 다음 도전을 또 못하게 됐을 때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식으로 이 지긋지긋한 전 수박 게임 멈추지 않는 한 이거는 누군가 당신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화를 어떻게든 좀 깨기 위해 정봉주 후보도 우리 뭐 당의 자산이다 안고 가자 이런 발언들을 해야지 바로 갑자기 공격에 동참한다. 저는 그런 발언 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본인이 그런 이 수박 게임의 이 타겟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좀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소신 발언 멋지신데 마지막 수박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 예. 발언 때문에 혹시 혁신회의에서 성추운 무릎 꿇고 사과해라는 말 나오면 좀 될까 걱정됩니다. 이제 제가 아무리 발언해도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요. 이미 예, 뭐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그냥 계속 소신 발언하니까 예 쟤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직구와 함께합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마지막 수박은 이재명 될 것이다. 성춘 부의장이 소신 발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가 저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끌어가거든요. 끌어가는데 그때 계속 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적이 부재가 되면 없어지면 또 적을 만들고 그럼 마지막 남은 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명팔이란 뜻은 이재명 팔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팔이 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고 누구 특정인을 팔아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학 교과서 ABC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팔하지 마라. 명팔이 하는 자들 척결하겠다. 뭐가 잘못돼 있나요? 저는 그게 왜 정봉주 의원이 비난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이
명팔이가 뭐 어쩐다면 난 더 명팔하겠다고 하는데 좀 그분들이 그럼 뭐예요? 자기들은 정치적 소신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면 받아쓰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정치입니까? 그럼 최고위원 뭐하러 나오고 국회의원 뭐하러 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명팔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조직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명팔이 발언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조직은 민주주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민주당에는 민주주의 없단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명팔이라고 했다 해서 데모를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에 영합해 가지고 한 표라도 더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른바 최고위원 후보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되찾아오기를 기대를 하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야를 향해서 모두 다 이해 안 되는 일 투성이다. 안영은 이런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혁신회의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라는 입장을 낸 데 이어서 당원 커뮤니티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2위, 순위 내리는 데 집중하자. 정 후보를 투표로 도려내자. 다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17일 서울 경선이 있고요. 권리당원 21만 명 규모예요. 상당히 많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18일 전당대회 합산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온라인 플러스 ARS, 국민 여론조사 30% 합산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 민주당사 앞에 지지자들이 정봉주 후보의 출당과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이재명 대표님은 세계를 향해서 불소의 뿔처럼 뜨고 가십시오. 우리는 저런 정봉주 같은 더러운 를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으면 본인 색깔에 맞는 국민의 힘으로 가라. 김주호 의원님, 민주당에서 올해 명대변인도 하셨는데 지금 사태가 심상치는 않아요. 남은 건 이제 서울에 권리당원들 굉장히 많이 좀 밀집해 있고 당원들은 정봉주 출당, 뭐 치우겠다, 순위 내리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를테면 아까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봉주 후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혁신회의에서도? 네.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정봉주 후보가 그렇게 할 후보였다면 뭐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조금 미적지근한 해명을 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자회견 할 때 조금 더 명쾌하게 그 박원석 의원이 전달했다는 전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뭔가 조금 약간 시쳇말로 껄쩍지근하게 해놓고 새로운 이슈를 끄집어내서 이제 명팔이가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불만 토로 플러스 이 친명 조직에 대한 강한 비토까지 겹쳐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슈로 전환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네네. 지금 남은 여론조사 30%가 있고요. 또 뭐 서울 권리당원들 저도 이제 투표가 남아 있는데 이를테면 여론조사에 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그런 기자회견이나 목소리 외침이 아니었나 어필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누구냐 도대체 물어도 답은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얘기할게 뭐 그 사람은 아니야 얘기하는데 종잡을 수 없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이제 혹시 나야? 이러면서 이제 묻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역으로 돼버렸는데. 명팔이가 나냐? 예. 혁신회의에서도 나냐? 나냐? 우리냐? 예.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나야? 그럼 나는 더 팔 거야. 이렇게 그런 후보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 딱 던져놨는데 다들 뭐 고개 쳐드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쳐들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이 저는 뭐 권리당원까지는 다 모르겠어요. 몇 %나 지금 현재 지지율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향이 네. 어떤 영향이에요? 악영향이에요? 아니면 좋은 영향이에요?
이게 뭐 페이머스인지 노토리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유명세는 탔어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인지도가 있습니다만 계산된 전력일 수 있다. 네, 이번에 좀 더 강해졌기 예.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통상 일반 여론조사는 강성 지지자들과 성향을 좀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렇죠. 것. 예. 그러면 정봉주 후보가 됐어, 권리당원은 이쯤이면 많이 모았어. 이 분노를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색채를 확 드러내서 이제 마지막 승부를 짓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예, 그런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의 어떤 네. 적절성을 떠나서 저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순위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요. 그 강성 당원들이 이렇게 정봉주를 도려내겠다,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2위 내지 3위로 우수한 성적으로 유지된다면 서울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정봉주 후보의 저 명파리 발언에 공감한다라는 해석도 될 수 있어서 향후 최고위원으로 입성하게 됐을 때 정 후보가 상당히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경선 이후가 더 문제야. 경선 이후에는 독자 행보할 거야. 지도부 입성해도 내부에 대한 투쟁 의식을 가질까 걱정돼. 민주당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이런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일종의 어떤 두려움으로도 읽혀지는데, 두려움, 걱정, 우려, 이 살아 돌아와도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친명이 아닌 다른 독자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